안녕하세요. 작자 미상입니다. 오늘 소개할 영화의 주된 무대는 1955년도의 뉴욕입니다. 저번 시간에 소개해드렸던 마라톤맨이 1970년대였으니까 대략 20여 년 전에 뉴욕으로 돌아왔군요. 오늘 소개할 영화의 어떤 분위기가 그래서 제가 거기에 맞추느라고 이 선글라스를 끼고 진행하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진행하면 좀 부담스러우시겠죠? 선글라스는 벗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더 착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소개할 영화는 엔젤 하트입니다. 여기 이 사람은 사립탐정입니다. 이름은 해롤드 엔젤. 저번주에 소개했었던 마라톤맨의 스젤의 별명은 화이트 엔젤이었죠. 이 즈음에 미키 루크는 정말 섹시한 미남이었습니다. 지금의 모습과 대비를 해보면은 이 노래를 부르고 싶어지죠. 정말 세월 앞에 장사가 없습니다. 이 영화를 찍을 때 미키 루크가 30대 중반이었는데 저의 30대 때의 얼굴은 대충 이랬으니까 지금 남 얘기할 때가 아니죠. 이 작품 1년 전에 찍었던 영화가 바로 그 유명한 나인 오브 위크였습니다. 정말 너무 멋진 영화입니다. 특히 OST 음악도 너무나도 좋고 영상미는 말할 필요도 없고요. 꼭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어느 날 탐정 엔젤은 사건 의뢰를 받게 됩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부상으로 식물인간이 되어서 12년 동안이나 병원에 있다가 얼마 전에 갑자기 그 병원에서 사라져버린 가수 자니 페이버릿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인 사이퍼, 이름이 사이퍼입니다. 배우는 로버트 드니로입니다. 위대한 명작이었던 미션을 찍은 바로 직후에 이 영화를 촬영을 했는데 정말 안타깝게도 미션에서의 그 멘도자 신부는 결국엔 천국에 가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 사이퍼라는 사람 뭔가 이상한 사람입니다. 이름부터 사이퍼에다 저 손톱 좀 보세요. 기타리스트일까요? 그렇다면 그룹 이름은 헬바운드 정도겠네요. 사이퍼는 실종된 자니하고 모종의 계약을 했다는데 그 계약 때문에 자니가 정말 죽은 건지 살아있는 건지 그것만이라도 알아봐 달라고 엔젤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엔젤은 지금까지 기껏해야 바람난 부인 미행이나 하는 정도의 일만 해오던 터라 이런 일은 낯설거니와 무엇보다 뭔가 섬뜩한 이 남자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엔젤은 사이퍼에게 홀린 듯이 이 일을 하기로 합니다. 아니, 로버트 드니로가 같이 일하나 하자는데 어떻게 거부할 수가 있겠어요. 엔젤은 일단 사라진 자니를 담당했었던 의사를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니를 만난 직후에 끔찍하게 자살하고 맙니다. 덜컥 겁이 난 엔젤은 이 일을 관두려고 했지만 사이퍼는 일시불로 거액을 준다고 하죠. 돈으로도 안 되는 일이 많이 있지만 안타깝게도 세상엔 돈으로 되는 일이 조금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으로만 되는 일은 그 수명이 매우 짧죠. 아무튼 엔젤은 자니의 여자친구, 자니의 친구의 딸, 자니의 동료 등을 만나지만 어찌된 일인지 그가 만난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 둘 죽어갑니다. 이쯤 되면 아무래도 엔젤의 본명은 스젤이 아니었을까 싶어집니다. 단지 자기 자신만 몰랐을 뿐. 엄청난 스포일러. 여기까지. 그렇게 저렇게 엔젤이 목숨을 건 수사를 하게 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마지막에 엄청난 반전과 지옥으로 끝없이 추락하는 엘리베이터 씬은 정말 이 영화를 처음 봤던 1989년도에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영화의 줄거리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가다가 결말을 말하지 않는다고 짜증을 내시는 댓글이 있거나 아니면 긴 영화를 15분 정도로 줄여서 줄거리만 말해달라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것들은 마치 책을 읽을 때 실용서적도 아닌 시나 소설을 속독법으로 읽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줄거리와 리뷰를 잘 섞어보려는 노력을 안 해본 건 아니지만 제가 잘할 수 있는 분야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영화에 영향을 받은 영화는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데이비드 핀처의 세븐은 전반적인 분위기에 영향을 받았고요. 크리스토퍼 놀란의 메멘토는 이 순환 구조적인 어떤 전체적인 형식미를 영향을 받았고요. 그리고 박찬욱 감독의 올드보이는 무진장 많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홍진 감독의 곡성도 전반적으로 영향을 받았죠. 그렇게 이 영화로부터 영향을 받은 영화는 참으로 많습니다. 특히 올드보이는 정말 많은 영향을 받았죠. 망각의 미로에 엔젤이 헤매고 있었던 시간은 12년, 망각의 미로에 갇혀 지냈던 그 오대수의 시간은 15년, 그리고 미도는 결국엔 에피파니이고, 요걸 넘어가면 너무 심한 스포일러네요. 다시 또 여기까지. 아무튼 이 작품은 주로 80년대, 90년대에 영화를 보면서 청소년기를 보내고 20, 30대를 보내고 2000년대를 기준으로 초반에 입봉을 했었던 한국을 기준으로요. 많은 영화 감독들한테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었던 그런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감독은 너무 유명해서 한 번이라도 언급을 안 하고 지나갈 수는 도저히 없는 감독입니다. 그 이름 알란 파커. 그의 작품들 몇 개를 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Fame, Body, 미시시피 버닝, 미드나잇 익스프레스, 에비타, 핑크 플로이드의 The Wall. 네, 전설이죠. 알란 파커는 광고 감독으로 출발해서 영화 감독이 되었던 가장 유명한 케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킬링필드, 미션 등을 제작했던 데이비드 퍼트넴, 플래시댄스, 야곱의 사다리, 나인 아프 위크 등을 감독했던 에드리안 라인, 그리고 작품명을 거론할 필요 자체가 없는 리들리 스콧 감독, 이들 모두가 비슷한 길을 걸어왔던 영국 출신의 광고를 베이스로 해서 나중엔 영화를 만들게 된 감독들입니다. 우리에게 잊을 수 없는 명작들을 남겨주시고 몇 년 전에 타계하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미키 루크는 참 독특한 배우입니다. 간단히 보자면 80년대엔 배우를 했고 90년대엔 복싱만 했고 그리고 2000년대 들어서 다시 배우를 하고 있는 건데 복싱을 할 때 그의 전적은 8전 6승 2무 무패였고 그 6승 중에서 KO 승이 4번이었으니까 10대 내내 복싱을 했었다는 그는 복서로서도 어느 정도 자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연 제의를 받았지만 거절했던 작품들의 목록을 한번 보니까 대단합니다. 플래툰, 레인맨, 양들의 침묵, 펄픽션. 이 사람 왜 이럴까요? 아니 이 작품들을 전부 다 마다한 이유가 뭘까요? 미키 루크가 정말 시나리오를 보는 눈이 없어서일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제 생각이지만 그는 그의 전성기 때 그의 관심사는 오로지 복싱과 여자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를 대중들이 다시 인지하기 시작했던 것은 아무래도 신시티와 아이언맨 2 그리고 더 레슬러를 통해서라고 생각됩니다. 교통사고를 당한 뒤에 복싱을 계속하고 그래서 얼굴이 낫기도 전에 또 틀어져 버리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성형수술을 여러 번 다시 반복해서 하게 되고 그래서 얼굴이 굉장히 많이 망가졌지만 그래도 최근에는 어느 정도 좀 틀을 잡아서 예전 같은 미모는 아니지만 그래도 개성 있는 노년이 된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누가 뭐라 그러건 그는 그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것을 열심히 해왔던 남자입니다. 그것이 연기이든 연애이든 복싱이든. 상남자 미키 루크 파이팅입니다. 미키 루크의 최전성기의 미모와 연기력이 빛을 발하고 앨런 파커 감독의 특기인 영상미가 빛나는
특히 인공 조명은 거의 안 쓰고 자연광을 최대한 활용해서 촬영을 하는데 마치 독일 표현주의의 영향을 받은 듯한 빛과 그림자의 선명한 대비가 어쩐지 잘 찍은 흑백 사진의 한 컷 한 컷처럼 너무나 인상적인 이 영화 엔젤 하트. 만약 사진이나 영상을 전공하시거나 업으로 하시거나 아니 최소한 좋아하시는 분이신데 이 영화를 아직도 못 보셨다면 그러면 안 됩니다. 이 영화는 현재 티빙, 웨이브 그리고 어디였지? 왓챠 등에서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빨리 보시기 바랍니다. 2번, 3번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볼 때마다 영화의 어떤 느낌이 계속해서 달라지는 색다른 체험을 할 수밖에 없는 영화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너무 큰 스포일러라서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처음 볼 때는 뭔가 미묘하고 약간 어색하고 어긋나는 듯하게 느껴졌던 배우들의 연기가 왜 그랬는지를 영화의 마지막에야 알 수 있게 되니까요. 이 영화에 대한 평점은 IMDb가 7.2 그리고 로튼토마토가 82%. 하지만 제 생각엔 그 이상의 작품이라고 생각됩니다. 점수가 조금 깎인 건 오로지 오컬트적인 소재와 부두교에 대한 묘사 그리고 약간 과격할 수도 있는 성적 표현 등의 그런 취향적인 부분 때문이라고 생각되는데 하지만 그건 한국에서 개봉했던 1989년도의 기준이고 2023년도의 기준으로 보자면은 당시에 충격적이고 수위가 너무 센 장면들을 삭제까지 하고 또 1년 동안 수입 금지 조치를 내렸다가 간신히 삭제한 뒤에야 개봉할 수 있었던 영화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오늘 소개한 영화는 알란 파크 감독의 엔젤 하트였습니다. 정말 훌륭한 영화입니다. 강추합니다. 그럼 다시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작자 미상이었습니다.